폭력적인 성향이 과연 없어지나 성인이 되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왜 심리학적 용어로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또는 청소년기에 품행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여서 드러난 어떤 일진의 행동이었다면 오늘의 주제 폭력성 연인의 충격적인 과거 그 또는 그녀가 일진이었다면 연인이 과거에 일진이었음을 알았다면 내 연인이 과거에 일진이었다면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저는 알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없었고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청소년기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청소년기에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칼에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번 얘기는 들어볼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 때문에 힘들었던 그 피해자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크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고 크게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때서는 저는 단칼에 자를 것 같아요. 만약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정도의 추악한 행위를 했다면요? 문제가 컸던? 여기서 근데 과거의 일진이었음을 확인한다면, 알았다면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폭력 성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까 기획자분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면요? 라고 되물었을 때 그 안의 뜻은 폭력 성향을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폭력적인 성향이 과연 없어지나 성인이 되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왜 심리학적 용어로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또는 청소년기에 품행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여서 드러난 어떤 일진의 행동이었다면 그런 거라면 저는 좀 생각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말 그대로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번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없어졌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본인한테 손해로 돌아오니까. 근데 그 성향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굉장히 착취적인 관계를 할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성격적인 특징인 거면 그거는 좀 달라지죠. 그런 경우는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계에서도 그런 일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 형성되기 전에 본인이 자란 환경에 좋은 거를 모델링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실수인 경우를 초반에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성격 장애 경향, 반사회적, 그러니까 이거 PD라고 하죠. 그런 거나 품행 장애의 성향 때문인 거면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연애를 하기 이전에 그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폭력적인 그럼요.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그쵸. 티가 나죠. 근데 대다수 남성분들이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PD를 갖고 있을 때는 여성분들이 그게 되게 남성스럽다, 그렇죠. 터프하다, 나를 굉장히 잘 지켜준다, 상남자, 상남자다,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여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남자친구분이랑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여자친구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술을 가득 이렇게 꽉 이렇게 취한 거죠. 상대방도 만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에 대해서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걸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남자친구분이 대뜸 이제 술잔을 던지고 이제 싸움이 났는데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 또한 폭력적인 행동이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조금 미성숙한 여성분들은 그걸 날 지켜주고 그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만남을 이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 반성한다 그래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반성일 수 있으니 위험할 수 있죠. 네. 폭력적인 성향 그런 거는 잘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치료를 받아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반성이적 성격장애는 치료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모든 학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이 PD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쳐진다기보다는 학습에 의해서 드러나는 공격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니까 뭔가 손괴라고 하죠. 본인이 어쨌거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행동들은 줄어들어요. 대신에 안전한 공간에서의 공격성들이 더 드러나죠. 그게 집 안 또는 언어로. 요즘은 그래서 많은 댓글, 악성 댓글 이런 걸로 실제로 공격성들이 더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공격성의 형태들이 달라질 뿐이지 사라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으로 공격성이 표출된다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어렸을 때는 도구적 공격성으로 드러나죠. 그냥 내가 이거를 하나 먹고 싶어서,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밀치고 갖고 온다던가 이런 건 도구적 공격성인데 대다수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품행장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적대적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괴롭힐 목적으로 때리는 거. 누군가가 상처받기를 원해서 때리는 걸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도구적 공격성은 실제로 일진 아이들이 도구적 공격성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내가 공격받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먼저 선빵 날린다 그러죠. 그래서 선빵 날리는 애들이 있어요. 만나서 걔네들을 상담해보면 제가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대다수 도구적 공격성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싫어요. 제가 상처받길 원해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좋아요. 고통을 주고 싶어요는 적대적 공격성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고쳐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행동 치료를 많이 해요. 신명을 바꾸거나 그러기보단 행동 자체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개입을 하는데 어쨌거나 성인이 되어도 그런 공격성들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우리가 좀 피해가면 좋잖아요. 웬만하면. 이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